네, 12월 2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024년도에 우리가 유망한 코인, 크립토 프로젝트 어떤 거를 선택하고 또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단계에서는 누구나 아마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크립토 투자자라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코인텔레그래프 라케시 우페디에가 제시한 5가지 유망 종목들 위주로 해서 몇 가지를 좀 붙여가지고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굳이 저희가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알트코인들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더리움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시세를 보면 2143달러 저항 돌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강세 목표 3406달러를 성공할 가능성, 이게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4868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2143달러가 뚫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다시 1900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2100달러와 1900달러가 이 저항과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면서 나름의 삼각 패턴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그런 패턴 형성의 국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2월 정도에 덴쿤 하드포크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4분기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복잡한 업그레이드여가지고 내년 2월에 메인넷에 적용을 하기로 최근에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물론 내년 2월에 진행이 될지 아니면 또 조금 더 연기가 될지는 모르죠. 그건 봐야 되는 건데, 그만큼 굉장히 빡센 업그레이드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요즘 여기저기 기사 보시다 보면 EIP4844라는 표현을, 단어를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더리움 레이어2의 수수료가 절감된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이더리움 레이어2 수수료가 절감이 된다라는 거는 이더리움과 레이어2 프로젝트들의 이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빡세진다라는 것이어서,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보안 이슈까지 있어가지고 대규모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런던 하드포크 이런 거 진행됐을 때 이더리움이 시세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대형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기 전후에 이더리움의 시세 변화를 우리가 좀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신다라면 덴쿤 하드포크 전후 시점에서 드디어 이더리움이 한번 의미 있는 흐름 보이면서, 이런 숫자들 3,400달러, 4,800달러 이런 숫자들에 대한 가능성, 그 기대감을, 이런 게 큰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몇 달 전에 10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이더리움 가격 전망 리포트를 발표를 했어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기성 레거시 금융권 가운데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2026년까지 이더리움이 8,000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인 가격 전망은 26,000달러에서 35,000달러, 거의 비트코인 가격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물론 장기 가격 전망. 그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게임과 토큰화 등 새로운 수요가 이더리움의 지배력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내년 말까지 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지금 이게 2,000달러 밑으로 빠진 상황, 올해 이제 3, 4분기 상황인데,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비트코인 반감기 지나고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 지나고 게이밍이 강화가 된다라는 거는 메타버스 상황이 강화가 된다라는 거고, 이더리움 기반의 수많은 DApp들의 발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재밌죠. 결국 극단의 어떤 최종적으로 이더리움의 가치를 확 끌어올리는 건 뭐다? 토크나이제이션, 실물 자산의 토큰화, 리얼 월드 에셋.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짚어봤는데, 결국엔 이 테마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번 스탠다드 차타드의 이더리움 가격 전망 리포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이런 시기가 되면 몇 년 뒤의 상황이겠죠. 이게 진짜 본격화됐을 때, 이때 이더리움 8,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어요.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훌륭한 블록체인의 표본이다. 이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면 파생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경쟁자 솔라나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과 BNB까지 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USDT까지 빼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1, 2, 3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솔라나가 먹니, 이더리움에 먹히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어떤 경쟁적인 관계는 부정적인 경쟁성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쟁 관계, 이 틀 속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이번에 솔라나 창시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더리움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강화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상징, 이 대장으로서의 상징은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가져갈 가능성에 대해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솔라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올해 들어서 사실상 이 시장 알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솔라나인데 43달러 부근의 20주 이동 평균이 지수 이동 평균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RSI도 과매수 영역이다. 이거는 솔라나가 조금 주간 차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조금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하지만 95달러 저항 돌파 이후에는 143달러가 가능하고 여기까지 이제 돌파 지지가 성공을 하면 2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간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면 이 폭이 꽤 크죠. 그래서 여러 분석가들이 이야기할 때 과연 솔라나가 140달러를 향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50달러 밑으로 고꾸라질 것인가 이 얘기를 지금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일간 차트에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지금 66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RSI가 마이너스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다. 이건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66달러가 붕괴가 되면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자리한 55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고 여기도 깨지면 50달러까지 가능하다. 조금 더 길게 바라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두 가지 상황적인 시나리오들이 꽤 선명한 지금 대립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아가는 전략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속 편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할 상황이 됐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익절하고 좀 빠졌을 때는 또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스윙 개념으로 천천히 다가가도 좀 길게 가져가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로 바라보기 충분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솔라나가 아닐까 싶어요. 알트코인 셰르파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에 대해서 조금 더 전폭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도 솔라나는 초강세 상황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나는 보유하고 있는 솔라나를 팔지 않았어. 특히 이제 솔라나 이더 캔들 차트를 보면 이게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다. 불과 몇 달 만에 약세장 끝났다. 그러니까 이 솔라나 이더 주간 차트인데 지금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 훨씬 더 전폭적인 최근 들어서 전폭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솔라나 차트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 대비 엄청난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추세적으로 더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안 팔아. 이런 얘기를 지금 알트코인 셰르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포인트죠. 솔라나가 과연 강세 상황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빼면 바로 솔라나예요. BNB와 XRP까지 제꼈습니다. 지금 솔라나의 반등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볼 수 있고 10월 1일만 하더라도 불과 21달러였는데 지금 현재 110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20달러 돌파 이후에 그나마 좀 조정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빠진 거죠. 그래서 솔라나가 지금 사실상 알트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정도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TVL, DeFi TVL 총 예치 자산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15억 달러 수준까지 지금 올라섰어요. 그래서 10월 대비로 비교를 했을 때 5배가 증가를 한 거고 여기 이제 온체인 데이터 상황들도 고래들의 매집 활동 뚜렷하고 월간 활성 주소 수도 엄청 증가를 했고 12월 신규 주소 수도 767만 개 증가하면서 월간 지금 증가 수로 보면 올타임 하이 아직 12월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솔라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들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솔라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정말 쌩 난리를 피면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고, 밈코인들에 대한 이슈가 조금 사그라지면 간단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비판적으로 하는 입장도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적으로 표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이런 종합적인 상황,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인텔레그래프가 제시한 게 OKB 토큰인데, 2021년 최고치를 넘어선 몇 안 되는 토큰이다.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다. 이 38달러에서 59달러 사이의 지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게 되면 80에서 100달러까지 가능하고, 만약 54달러가 깨지면 38달러까지 다시 후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거래소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거래소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참고하시면서 스터디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젝티브, 지금 네 번째로 제시한 게 코인텔레그래프가 꼽은 게 인젝티브거든요.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강세장에서 있어서 어떤 뉴페이스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차트적인 게 아니고 펀더멘털을 봤을 때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조금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인데, 시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왔고 지금 심각한 과매수 상태다. 이거 지금 조정이 빡세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25.3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매수세가 더 붙을 거야. 그래서 43달러에서 50달러까지 급등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만큼 지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 호흡으로도 바라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3.5달러가 깨지면 지금 20주 지수 이동 평균이 14달러, 지금 얼마나 급격하게 올랐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는 프로젝트다. 뭐 이 정도로 조금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너무 많이 올랐죠. 5, 6달러 하던 게 지금 50달러 근방까지 갔으니까 너무 많이 오르긴 해서 조정이 좀 더 빡세게 올 수는 있는데, 이게 또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 현물 ETF 승인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변수가, 긍정적인 변수들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조금 유망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친구들이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인젝티브는 복여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내용 듣고 들어가시면은 당분간 물려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너무 급하게 올라서 라켓 쇼패드에 같이 뭐랄까 굉장히 드라이하게 시세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도 23.5달러 지지 실패 상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두고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일간 차트거든요. 아까 건 주간 차트고, 일간 차트로 보면 사실 이거 뭐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은 하시되, 좀 중장기적으로 다음 강세장 전반, 그러니까 2025년 상황까지 봤을 때 굉장히 여기저기서 유망 프로젝트로 자주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다. 요 정도 아이디어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크게 눌렸다라고 했을 때는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두셨다가 크게 눌렸다 이럴 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 접근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곤 많이 올랐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폴리곤이 엄청 눌렸다가 이번에 지금 상단 저항 돌파, 이거 주간 차트인데 상단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종가 마감을 이 위에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1달러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알리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이 주간 캔들을 0.96달러 위에서 유지를 할 경우에 1.73달러까지 내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종가 마감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곤은 가장 저평가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이 조만간 상승장에서 두 자릿수 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사람은 0.5달러 때 샀대요. 0.5달러 때 아주 많이 사지 않은 게 조금 후회는 되지만 어쨌든
이 정도 인물들은 그래도 막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니까, 그래서 폴리곤 매틱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일코인도 몇 번 언급드렸었는데 저도 이렇게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3데이 차트, 3데이 차트로 봐도 엄청 많이 눌렸잖아요. 그런데 한번 주간 차트를 찾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엄청 눌렸어요. 그래서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프로젝트 펀더멘털과 관련해서도 시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 시세는 엄청 눌렸던 프로젝트지만 그만큼 강력한 조정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캡틴 파이비 같은 경우에는 3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지금 상단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저항 맞고 빠질 수도 있죠. 저항 맞고 빠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항 뚫고 돌파 지지에 성공하면 크게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 대응, 미드텀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기 대응을 위해서 진입이 유망해 보인다. 그러니까 중기 대응이라는 거는 한두 달, 반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강세장 전반의 대응 종목으로 조금 바라볼 어떤 프로젝트를 찾고 계신 분들은 파일코인도 차트 분석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내년 1분기면 이제 3월 정도까지 300% 랠리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조정을 꽤 급격하게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항 돌파를 해낼지 안 해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해낸다라면 급격한 반등을 한 서너 달에 걸쳐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캡틴 파이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BNB 얘기가 또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그런데 BNB는 이 바이낸스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쳐다도 보시지 않는 게 낫고, 바이낸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BNB를 또 이게 그냥 또 멍 때리고 바라볼 수 없는 또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캡틴 파이비 BNB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미 상단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저항을 받아왔고 이번에 뚫어냈고,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역시 2024년 상반기까지 상당한 돌파를 해내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 신고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NB 관심 있으시거나 실제로 뭐 BNB로 뭐 결제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하시면서 차트를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XRP 오늘 조금 그래도 반등 나와줬던데, XRP가 지금 0.62달러 위에서 좀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둬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거 일간 차트거든요. 삼각 패턴에서 가운데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 과연 0.82달러까지 나아가 줄지 단기적으로, 아니면 0.55달러까지 한 번 더 쏟을지, 이걸 좀 바라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반등에 맞춰서 리플 XRP 역시 상방향 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상단 저항 뚫고 돌파 랠리를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알리가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건데, 고래들이 지금 XRP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3억 6천만 개를 매집을 했고, 돈으로 따지면 2억 2,300만 달러.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고래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격 상승의 전조 단계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답답한 부분을 보이곤 있지만, 내년에 이제 소송 이슈가 또 잘 마무리가 될 거잖아요. 잘 마무리가 될 거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1심 재판이 딱 마무리가 되면 방향성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에도 파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P 빠돌이거든요. 근데 XDC가 이더리움을 제낄 거고, 스텔라 루멘이 솔라나를 제낄 거고, XRP가 비트코인을 제낄 거다. 뭐 이런 또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그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